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세금하면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껴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반가운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올 하반기부터 출산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난 3분기에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요? 네, 기록적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이제 9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3분기 출생아 수 6만 1,288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4,523명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증가폭이요. 2012년 4분기 이후 그러니까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흐름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작년까지 걷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랬다가 이제 2분기에 들어서 700명 가까이 또 출생아 수가 더 늘면서 8년여 만에 증가세로 딱 전환을 했는데 그러니까 2개 분기 연속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출생아 수가 확 늘어난 거니까 흐름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이게 출생아 수가 늘으니까 이제 합계 출산율도 반등을 했습니다. 3분기 합계 출산율 0.76명, 1년 전보다 0.05명이 더 늘었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다가 이것도 2015년 이후에 이제 처음 반등한 것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이제 전체 누적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직 4분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좋은 흐름이 유지된다면 이제 연간으로 봐도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모두 이제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어볼 만한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글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혼인이 증가한 게 이 출생아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혼인은 뭐 출산의 선행지표격이죠. 혼인은 이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마무리된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3분기를 보면 혼인이 또 많이 늘었거든요. 3분기에 5만 1,700여 건. 그래서 1년 전보다 24% 만 건 넘게 크게 늘어난 거고요. 이게 역대 최대 증가율이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월별 혼인 건수를 봐도 7월부터 이제 두 자릿수로 크게 늘기 시작했고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계속해서 플러스 추이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혼인과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 것도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고무적인 건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이나 출산 관련된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은 이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실제 통계청이 2024년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2022년에는 50%였는데 올해는 52.5%, 출산하겠다라는 의향에 대한 조사는 65.3%에서 68.4%로 각각 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동해 그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위치가 확정됐다고요? 네. 첫 탐사 시추 위치는 동해 8강구, 그다음에 6-1 광구 북부 지역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시면 동해 포항선에 이렇게 그 동서로 연결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라디오라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그럴 수는 없고 이 지역이 이제 그 자문 결과, 그러니까 미국 액티지오사가 자문했던 결과 아마도 석유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대왕고래라는 이제 명명을 했죠. 네, 네. 첫 시추 작업은 다음 달 중순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매장 여부, 매장량을 확인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수면 아래 1km 이상 깊이의 대륙붕 해저까지 시추콩을 뚫은 후에 암석 시료를 확보해서 해당 자표에서 석유나 가스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고요. 네. 이제 탐사 시추를 담당하게 될 시추선 이미 정해졌습니다. 웨스트 카펠라호라는 그 시추선이고요. 네. 현재 물라카 해협의 그 리아우 제도에 정박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에 출발을 해서 다음 달 10일 정도면 이제 부산에 도착을 해서 시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네. 정부는 이제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1차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인데 네.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일단 야당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여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게 좀 마지막 걸림돌인데 당초 정부가 506억 원, 석유공사가 이제 5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1차 시추 진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산안이 삭감될 수도 있고 일단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데 만약에 예산안이 삭감이 되면 석유공사 예산만으로 시추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자금 마련에 좀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1차에 5번의 시추를 할 계획이라고 해요. 한 번 할 때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딱 예산이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힌 거죠. 네. 위치가 그 토끼 꼬리처럼 톡 튀어나오는데 톡 튀어나온 그 선에 우측으로 보시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지도를 같아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자, 그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대출금리가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 금리가 연 4.55%, 그래서 전월보다 0.32%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8월과 9월에 이어서 석 달 연속 오른 거고요. 오름폭 0.32%포인트는 2년 1개월 만에 가장 또 많이 오른 것이기도 합니다. 가계대출 가운데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시 가장 많이 올랐는데 예. 이거는 9월에 3.74%에서 10월에 4.05%까지 올랐습니다. 0.31%포인트 올랐고요. 이 역시 석 달 연속 상승이고 이 역시 2022년 9월 이후 최대 오름폭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신용대출은 소폭 한 달 만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면 가계대출 금리가 오른 배경을 보면 일단 그 조달 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지난달에 좀 올랐습니다. 네. 그 오른 영향도 반영이 됐지만 일단 그보다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가상금리를 인상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고정형 금리를 보면 지난달에 0.31%포인트 이제 올랐는데 지표금리상으로만 보면 0.06%포인트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면 실제 오른 거랑 지표금리 오른 거랑 그 차이가 대략적으로 보면 가상금리를 올림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대출금리가 이렇게 올랐고 반대로 이제 예금금리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들의 이익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예대 마진은 더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신규 취급 기준으로 예대금리차 1.30%포인트까지 전월보다 더 커졌고요. 이것도 2달 연속 더 늘어난 것이기도 하고 9개월 만에 가장 큰 예대 금리 차이기도 합니다. 네. 역시 예금 금리가 떨어진 가운데 대출 금리가 오른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면서요. 네, 부동산 114가 집계한 결과인데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집계를 해보니까 26만 4,425가구로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지금 예정된 입주 물량이 36만 3,800여 가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한 27%, 10만 가구 정도가 더 줄어든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물량이 좀 상당히 적은 게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기도 해요. 지역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게 이제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가장 입주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4만 7천여 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고 전체 감소량의 절반 가까이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밖에 올해 계속 집값이 침체 일로였던 지역
대구나 경북 같은 곳도 다 10,000가구 이상씩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네. 서울은 8천여 가구가 늘어난 36,000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입주 물량이 10만여 가구 정도 줄어든 건데 어느 정도는 예견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부터 아시겠지만 고금리 영향도 있죠. 공사비가 급등한 영향도 있었고 주택시장도 침체 여파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전반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착공 실적이 감소했잖아요. 네. 그 여파가 지금 2, 3년 지나서 준공 물량의 감소로 나타나고 입주 물량 감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 이렇게 주택시장의 신규 아파트,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일단은 공급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데 따른 가격 인상이 나타날 수 있죠. 특히 이제 수요가 그래도 있는 지역들에서는 가격 오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지금 강하잖아요. 네. 근데 신축 물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시설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더 높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청약 같은 곳에서도 더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날 수 있고 올해 아시겠지만 로또 청약 그래서 과열된 청약 양상 나타났지 않습니까? 뭐 따지고 보면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용산 일대는 여전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런 지역은 뭐 사실 물량이 더 줄어든다라고 본다면 내년에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7분입니다. 자,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또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에 368에 1002번, 1003번입니다. 네. 자,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5년 만에 그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네. 세법 개정안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최근 대한상의에서 현행 이제 상속세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서 네. 기업의 그 이제 계속성 또 네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면서 이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서서 이 부분이 네네. 집중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을 위한 상속세 완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일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공제액이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괄 공제나 배우자 공제액이 중요한데 사실 기업하신 분들 입장에서 공제액보다는 네. 세율하고 네.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가 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할증 20% 되는 그 부분하고 최고 세율에 대해서 10%를 낮추는 거. 이 부분이 지금 제한이 돼 있는데 정부 안에서는 네. 아무래도 야당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부자 감세라고 해서 야당 네. 쪽에서는 세율은 못 건드리겠다. 그리고 지금 할증 평가 문제도 예, 그거는 사실은 경영권 때문에 그 할증이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을 없애는 것이 과연 맞냐? 그러면 저평가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속세 부담이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매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세율은 일본 세율. 다음으로 우리가 높죠. 일본이 55%고 저희가 50%니까. 근데 네. 일본은 상속세 자체가 유산세 체계가 아니라 유산 취득세 체계예요. 네, 네. 자녀들이 상속을 받아간 만큼 네. 거기다 세율을 부과하고 네. 공제액이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실질적 소유 부담으로 따지면 예. 저희 나라가 훨씬 더 큰 편이죠. 우리나라가요. 네.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할증 평가는 거의 다른 나라는 없어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들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가 그 내놓은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네.
상속세는 손을 보고 있고 증여세 관련해서는 손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지금 그게 보통 상속세, 증여세는 상증세에서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자녀에 대해서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5억으로 공제액을 늘려준다고 했는데 네. 여기는 상속세에서만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여세에서 자녀들 1인당 5천만 원 공제해 준 것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이것을 5천만 원을 5억으로 높이는 줄 알고 네. 증여세도 완화시켜 주는 줄 알고 계시는데 네. 증여세 공제액은 변함이 없다. 그게 그러니까 변할 여지도 없다. 연할지도 아예 제한도 안 지금 들었습니다. 제한 자체가 안 안 올라가니까 됐습니다.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안 하고 있어요. 말씀인 이것도 거죠? 사실은 바꿔줘야 되는데 아. 예, 우선 상속 쪽만 지금 손을 대고 있고 증여세 쪽은 공제액에 손을 안 대고 있다. 그럼 네. 휴대전화 끝자리 4156번님께서 이 관련해서 질문하신 거거든요. 네, 네. 상속세 개정 논의는 활발한데 왜 증여세에 대해서는 개정 논의가 안 되는 건가요? 상속세는 개정이 되고 증여세가 개정이 안 되면 네. 어떤 점이 불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공제액이 상속에서 요 자녀 1인당 5억을 해준다고 그런 것이지 네. 증여세는 5천만 원 변함이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5억이 공제되는 줄 알고 증여를 5억을 했다가 네. 예,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를 내게 되겠죠. 네. 그 네. 증여세는 변함이 없는데 세율에서만 최저 세율이 네. 1억 이하는 10%인 것을 2억 이하 10%로 한다고 하니까 네. 거기 한 1,000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생기거든요. 어. 예, 그 세율이 변경되면 그 정도나 증여세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이하가 10%인데 앞으로 과세 표준이 2억 이하를 2억 이하를 10%로 10% 하려는 게 하니까요. 정부 네. 아닌 거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1억 초과 5억 이하가 20%인데 예. 2억 초과 5억 이하를 이제 20%를 20% 한다는 하겠다. 거고 예. 또 5억 초과 10억 원 이하를 30%인데 네.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는 그대로고요. 예, 50, 10억 30억 초과 30억 이하가 40%였는데 그것도 그대로 30억 유지되고. 초과가 50이었는데 네. 이게 30억 초과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고 그래서 10억 원 최고수로. 초과가 그냥 40%로.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거대로도 될까요? 그거라도 돼야지 기업들은 한통 근데 수익이 이거는 뛰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반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 감세라 해서 세율은 못 내리겠다는 것이 야당 안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논의가 되고 있는 거지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더라도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거예요. 아. 시행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세법 개정안이 확정 발표되는 걸 보고 결정을 그러니까 상속은 하시는 게 선택권이 없고 물론 그렇죠. 네, 증여는 선택권이 있으니까 네. 확실하게 세법 개정안을 보고 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고령화돼서 오래 사시긴 하지만 네. 한 60세 초반이라는 분들이 네. 증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네. 내버려둬서 상속으로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네. 판단하실 때는 네. 아까 공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감안하시고 상속세 세율 구간이 30% 이하의 과세 표준 구간이라면 네.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네. 제가 48년생인데요. 예. 그, 주택부금이라는 걸 12년째 넣고 있습니다. 예, 예. 그제 이게 뭐, 아이들 준 그, 뭐라고, 용돈 같은 이런 걸 모았는데 한 3천, 4천 가까이 돼요. 예, 예. 이거를, 이제 내 나이가 있으니까 예. 아들한테 주고 싶은데 이게 뭐 정려세에 해당이 됩니까?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는 다 증여세 해당이 돼요. 하물며 예, 부금으로 불입돼 있으니까 재산적 평가액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 네. 제가 제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주고 싶은데 네. 그 정여세가 아들 이름으로 주면 정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이제 공제가 되니까 예. 지금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없다면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안 나오겠죠. 네. 네. 그래도 어떻든 증여세에 해당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행정안전부에서 전해온 내용 하나 좀 전해드릴게요. 현재 서쪽 지역, 또 경상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경풍특보 그리고 대부분 해상이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주민들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등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물건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동 시에 지금 낙하물, 또 유리창 파손 등으로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안
해안가의 그 낚시객 등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어선 출항 자제하시고 또 항해 중인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시설물 잘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해 주시고요. 양식 자재, 해상 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쪽 지역 경상 동해안 제주도 중심의 지역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예, 4시 25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양도세 좀 묻고 싶은데요. 예. 1가구 3주택인데 예. 양도 차익은 한 2억 5천 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2주택하고 3주택일 때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가? 예.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예. 중과세 하던 것이 예. 현재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세가 유예돼 있어요. 예. 따라서 2주택자나 3주택자나 세금은 똑같이 일반과세라서 예. 현재는 세금의 변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럼 뭐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 2억 5천이면요? 지금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보유가 한 6, 7년 됐죠? 6, 7년.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 양도소득 차익이라면은 세금은 한 5천에서 6천 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안 선생님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예, 제가 시골에서 아버님이 예. 농사를 많이 지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제 돌아가신 지는 9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예. 상속을 좀 저희들이 좀 늦게 해가지고 한 6, 7년 됐습니다. 상속은 이제 그래서 예. 논이에요, 논, 네. 시골 논.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4명 자녀로 이제 명의가 됐는데 네. 그것을 만약에 이 매도를 하게 되면 네. 양도세가 지금 시세는 한 2억 5천 정도 갑니다. 그러면 네.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전체 금액이 2억 5천이라고요? 예, 매도 가격이. 그런데 그거는 1인당 예. 따지면 6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취득가액 자체는 아마 10% 정도밖에 안 잡혀서 양도 예. 차익은 예.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다 하면 한 3천 정도 날 것 같은데 예. 세금은 한 300, 400밖에 안 돼 1인당. 아, 3, 400만 1인당? 원. 네. 그러면 저 4명이면 한 1,200 나온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인원수를 예, 다행히 예. 상속인을 많이 해 놓으셔 가지고 예. 상속세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절세가 되는 거예요. 아, 4명이 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혼자 했으면 세금 좀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네. 아,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다고 네. 스스로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혼자 명의로 해놨다가 아. 팔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아, 네. 그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렇군요. 상속인들 다 넣어놓으시면은 네. 각자가 막 목을 가져가잖아요. 네. 단독 명의로 했다가 팔고 돈을 나눠주면은 네. 그게 증여가 돼버리거든요. 아, 그럼 잘못되면 그렇군요. 증여세를 또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대로 많이 물고 네. 또 잘못하면 증여세까지 무니까 네. 이분처럼 네. 상속인들 명의로 다 집어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 네. 이분은 그 당시에 이거를 누구한테 좀 전문가한테 조언을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받으셨는지 네,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통해서 좀 잘 알게 됐습니다. 네.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들이 집을 팔고 이사를 하고 싶은데요. 예. 상속받은 집 지분이 3이 있어요. 한 20년 됐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9년째 살고 있는데요. 예. 요거를 팔고 예. 이제 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리를 해보면 양도세 20년 전에 상속을 받았는데 네, 3이 있다는 얘기는 10에서 3이라는 네. 거죠. 3 제가 4 있고 네. 애들 둘이 3이에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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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세법상으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공동 상속받은 것의 소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네. 동일 세대인 경우에 상속주택은 특례를 안 준다고 국세청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조세심판원에서 판단은 네,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동일 세대가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특례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네. 조세심판원 판단에 따른다면은 아들은 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고 현재 양도하는 집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단지 조금 다툼이 있다는 걸 알고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세무서 담당자가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례를
보고 이건 과세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과세를 안 해주면 좋은데 네. 현재 국세청 유권에서 변경을 안 해놨거든요. 그거를. 네. 네. 그래서 과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판단하시고 처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집을 동시에 네. 매매를 해도 되나요? 동시에 매매하면 되시고요. 만약에 상속 지분을 네. 어머님이 인수를 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그럴 생각인데 네. 그것도 상관없어요? 네네. 지분을 인수해버리면 아드님이 1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죠. 어머님이 무주택자라면 어머니는 어차피 네. 그걸 아니요, 비과세 저도 받을 집이 텐데. 있는데 네. 근데 그 지분을 제가 살려고 하는데 예. 같은 해에 매매해도 되는지요? 같은 해 매매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1주택은 하나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소득 금액이 합산이 10억 이하짜리 같으면 합산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네. 애들이 결혼을 했는데 네, 둘 다 그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각자 집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각각 혼인신고 안 했으면 세대가 동일하다가 안 보는 거예요. 현행 세법상 사실혼 관계는 네. 네, 동일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대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예, 며느리도 집안채, 아들도 집안채 있어서 각각 팔면은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나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순남 세무사께서 증문즉답 명쾌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368-1002번 1003번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그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위치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 시추 위치를 정확히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이 토끼 꼬리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호랑이 꼬리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북 호미곶 쪽에서 우측으로 쭉 가는 방향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4433번님의 질문입니다. 세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매년 그 연말에 사랑의 열매에 쌀을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부도 부가세 공제에 해당되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우선 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야 되고 그렇죠. 사업자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분의 경우는 사업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쌀은 네. 기본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면서 네,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부가세 거래 대상도 아니에요.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 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본인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네, 기부금 공제는 받을 수가 있죠. 자, 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이나 무슨 소득이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서 네. 그럼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부금 하는 공제하는 거는 네. 연말정산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업자이시면 사업소득에서 공제도 가능하다. 그럼 언제 5월에 할 수 5월 있나요? 달에 할 수가 있죠. 내년 네. 5월에 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쌀은 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부가가치세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공제는 대상이 아니고 네. 쌀도 기부금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예, 금액으로 확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부금 공제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사업자이시면서 그 사업자 명의로 쌀을 기부를 하셨으면 그럴 땐 부가세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안 된다고요? 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공제는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휴대전화 끝자리 8324번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노모가 살고 계시는 시골 주택 매매에 대한 문의입니다. 선 매매 후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골 주택 매매 때 명의 변경은 물론이고 또 대금 결제까지 완료하더라도 현 거주자인 노모가 사망하실 때까지 계속 거주하고 돌아가신 후에 짐을 빼고 넘겨주는 특약으로 거래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읽긴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대표님? 네. 일단 돈 받고 등기까지 넘겨줬는데 어머니가 계속 사신다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어머니가 사실 때 무상으로 살 수도 있고, 네, 전세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무상이든 전세금을 주고 살든 그거는 계속 사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하고 연관이 안 되고요. 예,
잔금 받고 등기 넘기는 순간에 양도로 봐서 네. 양도세 처리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 사시는 것은 세금하고 상관이 없죠. 네. 그러니까 거래해도 문제가 없다는 문제 말씀이신 없습니다.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양도세는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양도세는 어차피 이제 1세대 나중에- 1주택이면 비과세고 네.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게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명의 변경.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한 가지 감사합니다. 문의하겠는데요. 네, 네. 1가구 1주택이고요. 예. 30여 년 전에 예. 주택조합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20년 살고 난 뒤에 예. 아파트 전 세대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입주를 안 하고 그냥 세를 준 상태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가격이 좀 인상이 되었어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예. 판다면 네.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살지는 않았는 거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지. 리모델링하고 또- 상관이 없고요. 현재 20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네, 예, 거주 10년 이상 요건을 다 충족하셨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지금 거래 가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거래가액이 30억 가까이 되는 것 30억 되면은 리모델링 하실 때 같아요. 돈 추가 분담금 내신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는 자본적 지출로 양도 차익에서 빼주니까 네, 그걸 제출을 하시고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리모델링 후 거주 안 하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판다면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거는 이제 취득가액 계산을 해보고 네, 리모델링이 자본적 지출까지 다 반영을 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방송에서 계산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아, 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예. 어쨌든 추가 거주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네, 장기 네. 보유 특별공제 특례는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서울 전화 02-368-1002번, 368-1003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부모 자식 간의 거래, 소위 말하는 그 특수 관계로서 네. 저가 양도액의 범위를 알고 싶어요. 예. 저가 양도는 양도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에서 기준이 있고요.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자 기준이 있는데 양도하는 네. 사람의 양도소득세는 시가하고 거래가액하고 5%와 30억 중 적은 금액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5%가 아니고 30%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죠. 말씀하시는 지금 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네. 그때는 5%와 33억 중 적은 금액이에요. 기준이.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한테 팔 때 9억 5천까지 팔면은 양도가액을 인정해 주지만 9억 5천을 벗어나 버리면 10억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 뜻이에요. 네. 그다음에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5%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양도소득세는 그리고요.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가로 매수를 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때 기준 금액이 3억하고 30%중 적은 금액이에요. 아, 그러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어떻게 따져봐야 계산을 되죠? 해보셔야 될 것 어떻게 같은데. 그러니까 거래가액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얼마짜리예요? 10억 정도예요, 시가가. 시가가 10억 정도고 이게 1세대 1주택자입니까? 다주택자입니까? 네, 네. 일세대 일- 1세대 1주택이고요. 그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취득하는 사람의 저가 매수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10억에 30%면 어차피 3억이고 네. 3억과 3억 중 적은 거는 3억이니까 네. 7억까지 거래를 하면 증여세를 부과 안 하는 거고 네. 7억을 벗어나면 그 3억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 즉 같은 6억에 경우는 6억에 거래를 하시면 네. 3억을 빼주고 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7억까지 저가 매도가 가능하군요. 매수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일부를 정렬을 하고 일부를 대여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뭐 자녀에게. 복잡하시고 예. 네 지금처럼 만약에 지금 만약에 자금이 5억다. 5억 있으면 네. 증여를 하고 거래하지 마시고 네.
7억을 기준금액에서 5억에 거래를 했으니까 2억 자체가 자동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네. 처리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 세무사님 이 네. 정려액 2억을 정려를 했는데 네. 부모가 10년 이내에 사망을 해버리면 네. 정려세를 납부하고 정려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2억만 합산돼. 2억만. 아, 2억은 합산되고. 아무리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합산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대여를- 집은 예. 이 집은 부모님이 사세요? 누가 제3자가 사세요? 아, 부모가 살아요. 그러면 전세를 안고 파시면 되잖아요. 아, 부담부 증여로 그게 부담부 그러면- 증여가 아니라 이거는 전세를 안고 매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유효한지 잘 모르겠어요. 10억짜리가 전세가 5억이다. 네. 그러면 어머니가 부모님이 5억의 전세를 살고 네. 자녀가 현금으로 2억만 주면 7억의 매매가 네. 되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증여세도 그럼 부과 안 자녀가 받고. 자녀가 네. 현금 2억만 있으면 아무런 세금이 그렇게 없다는 되고 거네요. 상속이 이루어지면 대신 전세금이 상속 재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10년 넘어버리면 괜찮나요? 그거는 10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 세금에 영향이 아예 없으세요. 아, 네.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네, 아주 유익합니다. 10억짜리 집일 때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네.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들어가 5억 살고. 정도 사시고 네. 2억 정도를 갖다가 현금 주면은 주면 3억 저가 양도를 하면서 증여세는 안 걸리고 네. 양도소득세는 10억까지 어차피 없고 네. 그 대신 상속받을 때 전세금은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는 거죠. 대신. 그럴 때 5억에 대한 상속세는 어느 정도가 5억이 될까요? 되면 기본 5억 공제 받아보니까 상속세 없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좀 다각도로 살펴보셔야 고민을 됩니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증여세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예. 아들이 이제 결혼한 지는 약 3년 돼가고요. 예. 이제 애를 하나 낳았는데 17개월 됐어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집을 하나 이제 뭐 억지로 다 장만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증여를 해줄까 싶은데요. 예. 이게 어떻게 증여세가 해당이 될까요? 지금 결혼은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줘야 되거든요. 1억 추가 공제가. 네네. 그다음에 자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야 되는데 아, 24년 1월 23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억 추가 주는 증여는 해당이 안 되겠고요. 네네. 예, 1억 3천 정도 증여를 해주면 5천만 원 공제 받고, 예, 네. 8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한 800만 원 정도는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저 1억 미만으로다가 하면 어떨까? 1억을 딱 맞춰서 주면 1억 주더라도 5천만 원 공제를 받으니까, 네네. 예, 그런 경우에는 대여금 처리를 하셨다가 자녀가 능력이 생기면 변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억까지는 이자 없이 줄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명쾌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지금 대설특보가 발효돼 있죠.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늘과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퇴근할 때 특별히 교통 혼잡이 우려되니까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고요.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노면이 젖어 있으면 그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 또 얼어붙었으면 100분의 50으로 줄여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 외출할 때 내복, 또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 시에는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의 빈판길이 예상되니 낙상사고에 유의하시고요. 또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대비하시고 차량 등이 고립되지 않도록 교통 상황을 미리미리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연결이 돼 있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매매가 돼가지고 새 집을 샀는데요. 예. 예, 그 작년에 그 프로모션으로 산 분양권이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이
프로모션으로 산 거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던데 맞는가요? 프로모션으로 주택 샀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청약을 해서 산 게 아니고 미분양이 되어가지고 아, 네. 할인을 해서 이제 언제 구입하셨나요? 작년 여름쯤에 작년에 구입한 것 중에서는 세제 혜택 주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미분양 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네. 주택수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올 1월 1일부터인가요? 이제 그 미분양 난 거는 올해 1월 10일 이후 거. 10일 이후요. 예. 아, 그거는 이제 그 작년은 혜택이 주택수에 없었어요. 들어가네요.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요번에 집 팔 때 양도 이거는 없는데 양도세가 없는데 2주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이 하나 또 하나 있고 분양권도 또 하나 있으면 주택수가 2주택자가 돼 버려요. 아, 그러면은 네. 뭐 이게 취득세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지? 취득세 낼 때는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이것도 주택수에 산입이 돼요. 아, 그러면 지금 만약에 새로 집을 산다면은 3주택자 중과세가 돼 버리죠? 네? 왜요? 네.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집을 하나 있고 네. 분양권이 또 하나 이제 있고. 팔려가지고 네. 이제 그 등기를 이제 이전할 거거든요. 네, 한 네. 집으로. 예. 네. 그럼 2주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팔고 나면 집이 없다면은 분양권 하나만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 집을 제가 새 집을 구입을 하실 때 네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구입이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닙니까? 그러면 중과세는 아니죠. 아, 중과세는 아니고. 주택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네네.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니까. 네. 아, 네. 3주택부터. 아, 네, 네. 그리고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집을 나중에 이제 처분할 때 양도세가 발생할 때 예. 수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게 그 간이 영수증을 받아도 거기에 그 증빙 서류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세금 계산서라든지 네. 신용카드 사용하거나 네. 네, 현금 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을 받으시거나 예. 적격 증빙을 못 받을 때는 돈을 금융 자료로 근거를 남기셔야 돼요. 아, 금융 통장 계좌로 입금을 시키셔야 돼요. 아, 네, 그럼 간이 그리고 영수증이라도 상관없습니까? 간이 영수증은 상관이 없지만 아. 금융 자료가 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 그게 뭐 이렇게 캡처를 해놓는다든가. 아니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시면 네. 예 통장 계좌로 입금된 그 입금증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 한 그런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두 가지를 갖고 계시면 돼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소유자의 명의로 네. 인테리어 업체에 보내는 그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남편이 그냥 보내주고 이러면 그럼 안 또 되는 입증이 거예요. 안 되니까. 아, 예. 그런 걸 주의해야 되겠군요. 네, 소유자가 이태리 계약서 네, 작성하고 네. 소유자 명의로 입금을 시켜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전화 또 한 통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예, 그 아파트를 증여할 건지 뭐 양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관계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누구한테 하시려고요? 제가 지금 그 자녀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 제가 지금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요. 1가구 2주택이고요. 예,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가 20년을 살았거든요. 예. 그 아파트를 이제 자녀에게 양도나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시가가 얼마나 가나요? 시세가? 시가가 지금 뭐 한 3억에서 25억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25억이고. 예. 그리고 집을 하나 또 갖고 있는 건 언제 사신 거예요? 그거는 입주를 제가 작년 10월 달에 했어요. 입주를 10월 달에 하셨고 그거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는 건가요? 재건축한 거를 제가 할 때 예.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조합 설립된 상태에서 16년도에 구입했던 거고요. 2016년에 구입을 하셨어요? 중공은 작년 8월 달에 됐고요. 그러면 조금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안 돼버리네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인 걸로 비과세가 보여지고요. 돼버렸네. 예. 조정지역 내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 취득가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 양도하려는 거 취득가액은 9억 8천이고요. 예. 지금 이제 시가로 따지면 한 23억에서 25억.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13억에서 15억이 났는데 예.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살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부부 공동명이고요. 공동명이고 누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양도 받으려는 또는 증여 받으려는 자녀가 살고 자녀가 있어요.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지가 이제 한 2달 됐어요. 한두 달. 그러면 자녀는 지금 이걸 매수할 능력이 되나요? 현금이 20억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전에 살던 아파트가 한 16억 정도 네. 매매한 대금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전체를 다 주고 매매를 하셔도 양도세가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일부 예. 증여, 일부 양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금액이 가장 접점에 있는지는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체를 양도, 전체를 증여하기는 너무 많아요, 세금이. 그래, 반반이 지금 이제 부부가 200일 지분인데 네. 한 명은 양도를 하고 한 명이 증여를 그럴 할까 수도 하는 있고, 생각이 그럴 수도 있고 자녀가 결혼했나요? 예,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아들 단독 명의로 해주나요? 아니면 며느리하고 공동 명의로 해주나요? 단독 명의로 할게 예. 단독 명의로. 그러면 아버지 거는 매매, 어머니 거는 증여.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분이 얼만큼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를 보셔야 되니까 네. 네, 그거를 그럼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해서 양도는 아, 예. 시기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올해 얼마 하고 내년 얼마 하고. 네, 예. 지분은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예. 시기 조절을 하시고 증여는 10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 조절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세무사님한테 한번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세액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조정지역 내에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자가 취득세를 3배 중과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3배 중과가 아니고 네.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자잖아요. 8%. 그러면 증여했을 때는 13.4%가 되죠. 국민주택금을 초과하면. 12%에다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과된 거죠, 그죠? 네, 네, 네. 3배, 4배, 4배 가까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증여는. 아. 예. 네. 취득세. 그러니까 증여도 고려를 해 보시는데 증여는 천천히 하시고 매매를 먼저 하시고 지금 2주택자에 대한 증여라든지 지금 취득세는 조절을 하기는 해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으니까 네. 예, 시기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시주라는 매매를 증여를. 증여를 네, 네. 시주라는 게 이렇게. 증여는 아까 다른 분 상담하실 때 보니까 그 세율 구간이 좀 바뀐다고 하는 게 증여도 해당이 됩니까? 상속 말고? 세율이 바뀌면 기본 세율 1억에 10%를 2억에 10% 해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건 해당이 되네요. 크게 효과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세율이 네. 개정되면 세보다는 좀 낮아집니다. 예. 네. 그 매매가 산정하는 감정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매매 사례가가 막 들쭉날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전 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증여 취득세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는요. 몇 네. 년 전에 정부가 이미 네. 다 발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뭐 저기 2022년 해준다고 12월 20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네. 예,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게 2022년에요. 네, 22 그런데 년에. 지금 2년이 다 되도록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그거 믿고 한 심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글쎄 말입니다. 이거는 네, 예, 상당히 참. 정부에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휴대전화 끝자리 0088번님의 질문입니다. 저렴한 빌라 하나 소유 중입니다. 1990년도에 함께 거주하다가 2022년 12월 28일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남편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전입했습니다. 10월 20일쯤 매매했는데 잔금일이 11월 20일이었습니다. 양도세가 나올까요? 참고로 이혼한 건 아니고 남편 건강이 좋지 않아서 2015년에 시골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세대 분리가 됐거나 그 주소지를 옮겼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1세대 1주택이라면은 네. 부부는 거주 보유기간을 통산해 주니까 네. 비과세가 가능해서 10여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7360번님의 질문이에요. 휴대전화 끝자리. 아버지께서 중증 장애로 거동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십니다.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건 어떤 뜻으로 물어보신 걸까요? 증여나 상속은 당연히 가능하죠. 네. 증여는 이게 인감 증명을 위임자 받아서 떼야 되거든요. 발급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법무사님이 네. 본인 만나서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증여를 보통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증여 의사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법무사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동은 못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겠는데 네, 말씀을 의사 못 하시는데 네, 이제 뭐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인다든가 하시면 되죠. 이런 네. 거뭐 촬영을 한다든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네. 방법은 있지 않을까. 네, 의사 표현만 되면 가능합니다.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쓰셨습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환 대표 세무사와 함께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해드렸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12월 26일 목요일에도 세무상담 코너를 열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면 12월 26일 목요일에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